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들어보기입니다. 예, 오늘은 24년 12월 28일이고 토요일입니다. 자, 어제 한 한덕수 대행이 탄핵을 당한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큰 고비는 넘어가는 것 같다, 이런 이제 취지의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오늘 그거를 조금 확인하는 내용들이 좀 쭈루룩 흘러나왔고요. 그래서 파악된 사실들을 여러분한테 좀 전해드리면서 그 행간이 의미하는 바, 제가 왜 어제 고비가 넘어갔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러분은 또 여러분 나름대로 행간을 파악해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제 한덕수 탄핵안 통과 전에 이런 내용이 나왔죠. 내각들이 이제 최상목, 예, 자, 총리 탄핵은 내각 전체 탄핵이다. 예, 이 저항을 한 것이죠. 똑같은 일이 결과적으로 똑같은 일이 발생할 것이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한덕수하고 똑같은 결정을 최상목도 내리고 최상목이 또 탄핵당하면은 그 다음 순서도 이주호인가요? 똑같은 결정을 내릴 것이다. 예, 이게 상당히 도발적인 이야기였거든요. 이때가 사실 긴장이 엄청나게 고조됐을 때입니다. 예. 자, 그러면은 그런 국정 혼란에서 오는 부담을 온전히 민주당 쪽에서 안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자, 그들은 그리고 국민 대부분이 한덕수가 내린 거부권과 헌법재판관들 임명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았거든요. 강짜를 부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내란에 열심히 참여한 인원들이다, 우리 국무위원들, 그것을 반증하는 거예요. 마지막 공수를 폈던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밀어붙였죠. 탄핵을 시켰다. 그래, 알았다. 들어오면 또 탄핵시킬게, 이런 거예요. 그 상당히 극단적인 경우로 치닫는 것인데, 아무래도 지금 현재 숫자는 적지만 이 내란 주도자들이 이제 국무위원들도 그렇다고 봐야 되는 거죠. 국정을 현재 좌지우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민주당 입장에서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여기에 힘을 실어줬다, 그런 신호가 몇 개 있었다,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지 않고서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오늘 그것을 확인하는 내용도 좀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도 좀 나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이 MBC 기사인데 미국이 한덕수 탄핵과 탄핵에 대해서 한국 국민을 강력 지지했다, 이렇게 제목을 뽑았는데, 제목이 같은 기사인데 이게 이제 토요일 주말에는 이렇게 기사를 재활용하더라고요. 보니까 하면서 제목이 자꾸 강경해져요. 예, 처음에는 좀 부드럽게 나왔었거든요, 제목이. 그래서 MBC에서 읽어간다. MBC가 국내 뉴스는 괜찮은데 국제 흐름에 있어서는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제가 봐서는. 그리고 이 기사는 제가 봐서는 YTN이 먼저 보도를 하고 YTN이 미 국무부와 국방부에 문의를 했고 그에 대한 답을 바탕으로 기사를 작성했고 그걸 바탕으로 MBC가 적은 것 같거든요. 그럼 여기서 봤을 때 YTN이 이 해외 부분에 있어서는 촉이 더 괜찮다, MBC보다. 지금 미국으로 따지면은 크리스마스 연휴고 추수감사절이 있지만 사실은 크리스마스가 가장 큰 휴가 기간이거든요. 일할 때가 아닙니다, 미국 사람들이 지금이. 집에 가 있을 때예요. 고향에 가 있고. 그런데도 이런 반응이 신속하게 나왔다. 또 그 와중에도 YTN이 그거를 챙겼다. 이런 것들은 향후 YTN이 어떻게 대응을 할지에 대해서 한번 짐작해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원판인, 제가 보기에는 원판인 것으로 보이는 YTN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주요 내용은 이래요. 이제 최상목이 들어갔고, 자,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미국은 분명히 윤석열을 가급적 빨리 탄핵시키고 파면시켜서 안정된 체제로 가자라는 것을 요구하고 있고, 그것은 우리나라 국민들 대다수가 느끼는 것보다 더 초조하게 느끼는 것 같거든요. 미국의 표현을 보면. 제가 뭐 외국 내용들을 오랫동안 쭉 다뤄왔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국가 간의 관계, 외교적인 이슈에 대해서 어떤 언급을 할 때 그 강도 차는 제가 피부로 느끼거든요. 이번 한국의 비상계엄 관련해서는 내란 관련해서는 아주 강한 멘트입니다. 그 강도가 세지죠.
이제는 거의 뭐라고 할까, 약간은 동맹국한테 저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이제는 뭐라고 할까, 좀 예의가 없다, 이 정도 수준까지 올라갔다고 봐야겠어요. 자, 크리스마스 기간 중에도 답이 바로 온 거죠. 미국 최상목 군항 내행과 일할 준비돼 있어. 이건 뭐냐? 한덕수가 됐을 때, 대행이 됐을 때 14일 날인가 그렇죠. 예. 13일간 대행이 있었는데 그때는 바이든이 전화를 했어요. 16번 통화를 했어요. 그때 똑같은 이야기 했어요. 근데 뒤에 내용을 보면 미국도 한덕수의 행동에 대해서 지금 모든 방면에서 한덕수를 관찰하고 있는 게 보이거든요. 처음부터 한덕수에 대해서 의심이 많았었습니다. 자, 그래서 최상목으로 넘어가는데 최상목이 뭐라고 그랬느냐? 나도 한덕수랑 같이 할 것이다. 같은 방식으로 할 것이다. 나를 탄핵시키면 그 다음에 또 똑같이 할 거다. 이렇게 협박적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자, 이걸 탄핵을 시킬 때는 미국과의 공조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자, 일할 준비가 돼 있다 해놓고 헌법에 명시된 절차 평화적으로 따르는 것도 확인했다. 이때까지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예외적인 대행의 대행 체제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은 계속 너희가 말 안 들으면은 우리는 계속 탄핵시킨다. 그런 민주당의 입장을 지지한다. 이 이야기가 똑같은 거예요. 예. 자, 말로만 끝나겠습니까? 아니죠. 압박이 들어오죠. 당연히. 자, 그게 검찰의 태도 변화에서 저는 관찰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자, 보통 이런 외교적 사안이면 이 명절 기간에 국무부 담당이잖아요. 우리말로 하면 외교부 담당이잖아요. 근데 국방부 입장까지 나왔어요. 같이. 한국의 민주적 절차 지지 재확인. 이 말은 뭐냐면 대행의 대행이라는 되게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절차상 아무 문제가 없다. 이걸 국방부가 확인을 해주는 거고, 왜 국무부가 1순위인데 국방부까지 의견을 내느냐. 이것은 한반도의 군사적 위험의 긴장이 높아졌다. 주한미군이 상당히 긴장 상태로 지금 대기 중이다. 이걸 확인한다고 봐요. 군사적인 문제가 강하게 연계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다고 봅니다. 국방부 언급까지 들어간 것을 봤으면. 자, 보통 이러면 이것은 여당, 지금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정부에 있어서 상당히 유리한 멘트로 많이 활용이 됐거든요. 지지하면 북한에 대한 적이다. 북한에 대해서 대응을 한다는 이런 부분이 있었죠. 근데 어제 제가 신임 주한미군 사령관 말씀을 언급을 소개드렸었죠. 어떤 위험에도 대처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네, 내부의 위험도 포함되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정도로 봤을 때는 YTN 정도의 지금 뭐랄까 해외 소식을 다루는 곳에서는 현재 분위기를 잘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MBC는 그거보다는 좀 못하지만은 느낌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이거 보세요. 한덕수가 됐을 때 지금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전략을 총괄하는 전문가라고 봐야 되겠죠.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이 한 이야기를 보십시오. 여러 번 소개드려도 절대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 느낌 더 강렬하게 다가와요. 한덕수가 없어진 지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한국과 모든 채널을 열어도 저 채널은 이제 확실해요. 너가 마음에 안 들면은 국민의힘 너하고 윤석열 또는 윤석열을 대행하고 있는 한덕수가 그들 세력이 순리를 따르지 않으면은 우리는 편향적으로 야당을 지원할 수 있다. 이걸 노골적으로 이야기한 것이라고 봐야 돼요. 예, 예능 뉴스에도 이야기했잖아요. 뒤에 정치권과도 소통 시사. 저 정치권이 어디를 이야기하겠습니까? 자, 한덕수 군항대행은 잘 알고 과도적 역할 전적 지지. 즉 과도적 역할만 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과도적 역할을 안 했죠. 대통령 대행의 역할을 한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나라 언론에서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만은 윤석열의 대행을 했어요. 윤석열의 뜻을 대신해서 펼쳤어요. 미국도 똑같이 공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외적인 대행의 대행 체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민주적 절차가 잘 지켜져서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하면서 최상목한테 압박을 넣는 거예요. 과연 이 싸움을 최상목이 견뎌낼 수 있느냐? 두고 봐야 되겠죠. 여기에 하나 힌트가 검찰의 움직임이다. 이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예. 자, 이것은 처음에 비상계엄이 실패했을 때, 계엄이 해제가 됐을 때 커트 캠벨이 한 이야기입니다. 시간적으로는 좀 전에 보여드리는 것보다는 앞이에요. 윤석열이 대통령일 때예요, 이때는. 윤석열이 심각한 오판을 했다. 위법적 절차다. 국민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이건 있는 그대로 잘 설명해 준 거예요. 이게 G7의 의견이에요, 현재 전부 총괄해서. 또는 전 세계의 의견이에요.
여기에서 윤석열이 저항을 해서 한덕수를 바꿨더니 한덕수가 윤석열에 대행을 하면서 윤석열의 뜻을 계속 펼친다, 지속시킨다. 그런 한덕수를 예외적으로 다시 탄핵을 시키겠다 그러니 최상목이 우리 내각을 전부 다 나가라는 소리하고 똑같다. 우리는 똑같이 그럴 것이다. 이렇게 개긴 거잖아요. 이 국면이 도대체 어떤 국면이냐. 엄청나게 긴장이 고조되어 있고 파국이 눈앞에 있는 그런 상황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에 대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야당이 민주당이 이걸 강하게 밀어붙인 것은 물론 우리가 주도적인 결정을 합니다만은 미국이 만약에 이게 반했다 그러면은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면 바로 민주당이 고립될 거니까. 근데 여기에 미국이 힘을 실어준다는 거예요, 뒤에.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은 우리 일제시대 이후 처음이다. 미국하고 우리가 결이 같은 것은. 그래서 이거는 큰 변화의 시기가 맞다. 자, 이것을 최상목이 느끼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최상목은 한덕수보다는 핑계대기가 좋아요. 물론 그들도 지금 내란에 다 가담된 걸로 보이긴 보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좀 더 강수를 쓸 거라고 봅니다. 일단 검찰에서 그 신호가 왔다고 봐요. 자, 국무부 대변인 이런 말까지 했죠. 이거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되기 전입니다. 뭐랄까, 탄핵안 가결되기 전이에요. 한국 민주적 시스템과 절차를 기대한다. 절차가 승리하기를. 한미동맹 기본 기둥인 법치와 민주주의 지지할 것이며 한미동맹은 특정 대통령이나 정부를 초월한다. 여기 이미 말을 다 했어요. 윤석열을 따르는 세력이 대행이란 체제로 와서도 윤석열의 행보를 그대로 유지시킨다 하면은 그것은 특정 대통령과 정부를 초월한다. 여기에 위반되는 거예요. 어긋나는 거예요. 한덕수가 그랬다는 거잖아요. 날렸다. 최상목이 또 그러겠다고 주장했잖아요. 대행을 맡았죠. 월요일 되면 뭔가 결과가 나오겠죠. 지금 제가 봐서 되게 중요한 것은 탄핵 관련된 부분, 헌법재판부는 다 중요하지만 김건희 특검을 통과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건희의 휴대폰을 뺏어야 돼요. 거기서 여러 가지 지시가 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그래서 미국의 입장은 되게 균일해요. 한결같아요. 자, 최상목까지 온 마당에 이걸 다시 되돌려보면 미국의 뜻이 엄청나게 강하다. 이걸 여러분이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럼 최상목이 받는 압박이라는 게 있죠. 거기다가 실제 보여주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미국이 어떻게 힘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1차적으로는 제보권 같은 것을 민주당에게 계속 제공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김어준한테 제공했다시피. 한동훈한테 제공했다시피. 자, 한동훈에 미국이 만약 연락을 했다면 상당히 재밌는 거예요. 둘이 갈라섰잖아요. 지금 완전히 죽이려고 했으니까. 윤석열이 한동훈을. 그들은 검찰 출신의 쌍두마차였어요. 둘이 갈라섰어요. 그걸 검찰이 지금 보고 있어요. 윤석열은 이미 기울었다. 검찰은 앞으로도 계속 살아남아야 된다. 어느 순간에 버려야 돼요. 빨리 버리면 빨리 버릴수록 좋아요. 그리고 변화된 모습을 보여야 돼요. 그런 태도 변화가 지금 필요한 시점이에요. 그들이. 그런 걸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고비가 넘어갔다고 생각하는 거고 이 뒤에도 미국의 힘이 작용을 했다고 보는 겁니다. 자, 한덕수가 지난번에 대행이 되고 나서 바이든 대통령하고 바이든과 16분간인가 뭐 통화를 했어요. 그 통화를 하고 나서 자, 그때 국무총리실 같은 데서 나온 이야기예요. 이거 한번 볼까요? 도저히 생각하면은 이미 한덕수는 대행을 할 때부터 야당의 요구를 들어줄 생각이 없었어요. 즉 미국의 말을 따를 의향이 없었습니다. 이거 보실까요? 앞으로의 모든 국정이 철저하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이루어질 것. 좋고요. 그 밑에 빨간 줄을 보면은 한미 양국이 직면하고 있는 북핵 위협과 러북 협력이 지속 심화되는 상황에서 한미연합 방위태세를 그 어느 때보다 공고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현재 남북 간의 긴장 상태가 고조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말이에요. 근데 미국은 소상히 알고 있잖아요. 북한에 무인기 보내고 북한에 포격하려고 했고, 예. 거기다가 몽골에는 보안사에서
정보원을 파견해서 북한 대사관하고 어떻게 찝쩍거리려고 했다는 부분까지 알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한덕수가 난 계기겠다. 미국도 그런 식으로 이해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에커트 캠벨 같은 반응이 바로 나왔던 것입니다. 챙기겠다, 살펴보겠다. 너한테 주어지는 일을 하고 계속 어긋나지 마라. 그래서 이걸 지금 다시 찾아봤더니 그전에는 통화했다는 내용만 말씀을 드렸는데 나왔던 우리 측의 언급 자료를 보더라도 현 상태 유지 이게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게 윤석열이 이때까지 계속 강공책으로 밀어붙였던 논거잖아요. 우크라이나에 아직 구르스크에 북한군 파견돼 있고 아직도 그거 지금 연합뉴스 보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검찰이 어제 한덕수가 탄핵안 가결됐을 때 검찰이 동시에 공소장을 공개를 합니다. 이게 크다고 봐요. 예, 그래서 한 고비가 넘어갔다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최상목은 훨씬 상황이 어렵다 이렇게 봐집니다. 검찰이 돌아선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일단 한동훈과 윤석열이 갈랐었고 윤석열을 구할 수 없다. 이 정도면 할 바를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죠. 예, 그래서 지금 일각에서 나오는 한덕수가 도대체 왜 저랬을까? 한덕수의 부인하고 김건희가 가깝다. 또한 역술에도 관심이 많다. 그래서 지령이 그쪽으로 내려오고 있다. 지금 이런 추정이 있는 거잖아요.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는 정도예요, 사실은. 자, 검찰이 어제 한덕수가 한덕수 탄핵안이 가결될 때 이런 공소장에서 이런 내용을 적시했어요. 국회 봉쇄, 영장 없이 국회의원 등 체포, 구금 및 선관위 전산자료 압수 시도한 것은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거니까 이거는 국헌문란이고 내란이라는 뜻입니다. 예, 또한 폭동이고, 자, 그러면서 총을 쐈으라도 계엄 해제를 못하게 끌어내라라고 했던 부분들도 이렇게 적시돼서 같이 나온 거예요. 예. 자, 그리고 계엄 포고령 자체도 위헌이며 위법이다. 그 살벌한 문구들. 예. 자, 또 하나 이제 주목되는 것은 윤 대통령 등이 국회를 무력화한 후에 별도 입법기구 만들려는 의도를 확인했다. 예. 자,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탄핵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지금 그의 행보를 봤을 때는 특검법을 계속 거부하고 있죠. 근데 지지율은 계속 떨어지죠. 이렇게 되면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게 분명한 나이도 2, 3년의 임기가 남았는데 왜 저렇게 하나? 이것은 분명히 그가 이기를 타개할 수 있는 방안은 왜냐하면 임기가 끝나도 감옥 가는 게 확실했단 말이에요. 네. 자, 이것은 그가 근데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것은 자신의 안위가 지켜질 수 있는, 자신과 김건희의 안위가 지켜줄 수 있는 정치 체계를 생각하고 있다. 그런 말씀 몇 번 드렸어요. 예, 제가 다른 위기 상황이 올 것 같다는 말씀도 드렸고, 왜냐하면 국제적인 상황이 그를 계속 구석으로 몰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다 국내적인 상황 이렇게 딱 십자포에 걸렸으니까 꽝 터지는 거란 말이에요. 국제적인 압박의 핵심은 트럼프의 취임이니까 1월 20일. 그래서 올 가을 겨울 내에 문제가 생길 거다. 그리고 그가 영속할 수 있는 정치 체계를 구현하려고 할 것이다. 그 얘기 적시된 거예요, 검찰이. 자, 이렇게 되면 안가에 불렀던 법제처장하고 윤석열과 친하다는 법무부 장관이 분명히 지금 이 계획이 계엄령 계획이 오래된 것을 여러분 이제 다 아시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도 의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들이에요. 지금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죠. 틀면 다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 얘기 없어질 수가 없어요. 예. 자, 전두환이 그런 일을 벌일 때는 12.12 사태 이후에 그는 그 당시 옛날 박정희와 같이 쿠데타를 일으킨 군인이었어요. 소장인가 그랬죠. 그래서 그때 국회 해산 후에, 이번에 국회 해산이 못 됐죠. 후에 국가보위입법회의를 설치해서 간접선거로서 뽑았죠. 대통령을. 예. 자, 그래서 그게 이제 87년 6월 항쟁에 그게 된 거죠. 호헌철폐라는 게 그거죠. 그때는 노태우 등장해서 나는 이 노태우나 전두환은 이 법대로 계속 가겠다. 간접적으로 대통령을 뽑는 거. 기존의 헌법을 지키겠다. 호헌. 그걸 철폐하라. 직선제로 가자. 이거거든요. 예. 그런데 그때는 그래서 이런 거 비슷한 걸 생각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는 아니고 내각제 유사한 거죠. 야당을 쓸어낸 다음에 위성 정당을 만들어서 기존에 국민의힘 계열이 계속 주도할 수 있게, 꼭 일본의 자민당처럼. 그렇게 국민을 눈가림하면서 그렇게 하고 본인들은 뒤에서 상황으로서 살아남는다. 이런 구도가 분명히 있었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따지면은 전두환 때보다 죄질이 훨씬 안 좋아요. 윤석열은. 자, 그때는 국민적 지지가 약한, 전혀 근거가 없는 군인이 정권을 찬탈해서 그렇게 했지만, 지금은 국민의 힘으로 뽑혀서 선출이 돼서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진 입장에서 다른 수많은 대안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수권자가 직접 자기 군대를 움직여서 국민들과 국회의원들을 살상하고 자기와 자기 가족의 안녕을 위해서 정치 체계를 바꾸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죄질이 더 안 좋아요. 거기다가 내란죄하고 외환죄까지 지금 겹치거든요. 그때 내란죄는 무기징역이죠. 윤석열 사형이에요. 바로. 네.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은 더 팔 수도 있다. 아니면은 내부에서 지금 알고 있는데 아직 이야기를 안 한다. 그래서 검찰이 이 정도 이야기한 거면 엄청나게 많이 이야기한 거다. 저는 이런 이야기는 어떤 다른 제보건이나 지금 국회에서 주고받는 질문이나 대답건에서 들은 바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검찰이 처음으로 깐 거다. 그리고 뭐 야구 방망이 등 고문 도구로 보이는 그런 사진들까지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검찰이 지금 손절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 타이밍이 다 맞다. 한덕수 탄핵되고, 그래서 한덕수는 완전히 정신을 잃고 윤석열과 동조화돼 있었다. 그래서 고비가 넘어가기 때문에 윤석열도 법률 대리인을 해서 헌법재판소 작동이 되기 시작했다. 출석하면서 검찰은 이런 걸 쏟아냈다.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라고 본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최상목이 이걸 버틸 수 있을 것인가? 그 무게감은 엄청날 거라고 봅니다. 예, 제가 예단하기는 어렵고요. 자, 미국은 더 깔 게 있을 거예요. 더. 자, 하나씩 그 당시 진상이 올라오거든요. 뭐 여기에 대해서 밝으신 분들은 계엄령 선포하고 바로 그 다음 날 이것은 내란이라고 확신하셨을 거예요. 왜? 군이 총을 들고 국회로 들어가는 걸 다 봤잖아요, 우리가. CCTV를 통해서 중앙선관위를 침탈하는 걸 봤잖아요, 헌법기관들을. 그렇지만 그 가운데 회색지대에 계신 분들도 총을 쏴서 끌어내라. 정말? 내란인 것 같은데? 그다음 그것을 윤석열하고 한 몸이라고 생각했던 검찰이 적시했다. 뭐 이미 내란 수개로 적시한 지 오래됐지만 그게 추가 증거가 계속 나왔다. 더 나올 수 있다. 민주당이 받은 제보도 다 안 푼 게 있다. 저는 강력하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 중에 40명에 35명 정도의 대기하고 있었던 HID 요원들, 북파공작원 요원들 23일, 24일까지 대기하고 있었죠. 탄핵안이 윤석열의 직무가 정지된 지 20일이 지나서까지 작업을 했는데, 작전을 대기를 했는데, 내키지 않은 작전을. 그 명령은 과연 누가 내린 것이냐? 군이 명령체계 없이 작동합니까? 아니잖아요. 네, 자, 그래서 처음에 계엄령이 실패했을 때 제일 먼저 나온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윤상현 이런 말 했죠. 이재명 대표님 결단해 주십시오. 제왕적 대통령제 끝내지 않으면 비극이 계속. 이 말을 뜬금없이 했어요. 내각제 하자는 이야기. 이게 원래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자, 제가 봤을 때 여기서 가장 큰 패착은 윤석열이 원했던 어떤 국지적 도발을, 북한으로 하여금 국지적 도발을 유도하는 것이 잘 안 됐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발생하고 하루나 이틀 정도 여론을 이렇게 만져준 다음에 계엄령을 하는 게 제일 정상적인데 계속 구속으로 올렸기 때문에 엄청나게 초조했다. 그래서 그런 준비가 다 계엄령을 발동할 수 있는 조건이 성립이 안 된 상태에서, 준정치 상태가 안 된 상황에서 계엄령을 발행했다. 그만큼 쫓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덕수는 다 알고 있었지만 지금 하면 다 죽는다. 그래서 반대한 겁니다. 그때 알아서 반대한 게 아니고. 자, 그 뒤에 정치계획, 새로운 정치 체계는
윤상현이 말하는 이거랑 상관이 많이 있다. 그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성급하게 지금 거래를 시도한 거예요. 민주당도 우리랑 똑같을 줄 알고 같이 해먹자. 지금 사고가 났는데 같이 해먹자. 여기는 윤석열을 탄핵시켜 줄 테니까 우리 같이 나눠 먹자. 거래하자. 우리가 쉽게 안 물러나. 우리가 버티면 너도 힘들어. 이게 최상목이가 보여준 그거랑 똑같은 거죠. 한덕수를 탄핵시킨다는 것은 내각 전체를 탄핵시킨다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그렇게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미국이 이 균형추에서 어디다가 무게를 더 실어주느냐, 조금이라도. 거기에서 결판 났다고 보는 겁니다. 물론, 당연히 민주당의 의지가 있는 것이고, 우선적으로 국민들의 열화와 같은 분노가 뒤에 있는 것이죠. 공포와 분노가. 동시에. 자, 이들은 옛날의 생각 속에 살고 있다는 거죠. 똑같다. 국민의힘도. 그들이 살고 있는 망상 속의 시대가 언제인지. 그래서 그때 소개드렸지만 이런 말씀 드렸죠. 12월 3일 날 계엄령 해가지고 실패가 됐는데 12월 4일 날 이철우 경북지사가 똑같은 이야기 하는 거예요. 탄핵보다 개헌으로 임기 단축을. 그래 하자는 겁니다. 그래. 바로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이 사람들 동물적이잖아요. 국민의힘 특히나 더. 예, 그 뜻이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내 생존과 내 이해관계의 동물적 감각만 엄청나게 발달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당연히 윤석열 탄핵이라는 직감했을 거예요. 바로. 근데 그 가운데 우리가 지저분하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타협하자. 바로 윤석열을 버린다는 카드예요. 이게. 근데 이것까지 거부당했다는 겁니다. 지금. 자, 이런 점을 이제 지켜봤을 때 여기서 가장 큰 패착은 이게 실패로 돌아간 것은 뭐냐면 두 가지 요인이 있어요. 하나는 우리도 다 알고 있는 거죠. 국민들이 신속하게 대응했다는 거. 그리고 야당 의원들이 신속하게 국회를 확보했다는 거. 목숨 걸고. 사실 목숨 건 거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이 많은 부분이 이미 민주화가 진전된 부분이 많이 있었고 사전에 연합사나 미군 쪽에서 알고 있었다고 봅니다. 어느 정도는. 그래서 경고 메시지가 많이 들어가서 실제 열심히 안 했다. 그래서 와야 됐다. 그게 하나고. 두 번째는 북한이 윤석열의 유혹에 걸려들지 않았다. 자, 이것은 미국과 러시아가 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면서 그 정보가 김정은한테 갔다. 이렇게밖에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거기서 만약 북한이 도발을 한다 그랬으면은 우리 군인들이 아무리 태업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일 거예요. 왜? 북한의 공격을 받았으니까. 그리고 계엄령은 준전시 상태로 바로 합당하게 실행됐을 거고 우리 국회의원들이 좀 더 감옥 갔을 거예요. 고문을 받든지. 수많은 국민들도 포고령 위반으로 잡혀갔을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도 적시했잖아요. 포고령 자체가 위헌이고 위법이다라고. 주권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잡혀가서 두드려 맞고. 자, 또 하나 이제 확인이 되는 것은 지난번에 언급된 내용인데 구삼의 준장, 즉 1군당 2기갑위단장 사복 차림으로 휴가를 이틀 내고 대기를 하고 있었죠. 예, 보안사에서. 자, 그는 뭐 진급 관련해서 개인적으로 알아서 노상훈이 불러서 갔다라고 이야기를 변명을 했습니다만은 어젠가 민주당에 들어온 제보 김용현의 명령서가 몇 장이 공개가 됐어요. 그 중에 한 장에 구삼의 준장이 대기해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는 내란 공범입니다. 왜 하나 더 확실한 건 이제 있죠. 군단장한테 이야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1군단장한테. 그 휴가를 내고 갔어요. 그 1군단에서 이야기했죠. 휴가 상황에 있어도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그래서 구삼의 준장은 큰 벌을 받게 될 것이다. 예, 그의 가담도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그가 탱크를 이끌고 서울 시내 시위가 발생했을 때 광화문이겠죠. 광화문의 여의도에 발생을 했을 때 그는 탱크를 몰고 진입하는 임무를 맡았을 것이다.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검찰이 추가 정보를 깠기 때문에 새로운 정치 체계를 구성한다는 거, 즉 김건희와 윤석열이 영속할 수 있는, 그리고 국민의힘 핵심 내부에서는 그걸 알고 있었다. 자, 그거에 대한 추가 정보가 이미 민주당이 확보하고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미국 쪽에서 확보하고 있을 수도 있다. 지금은 까지 않는다. 자, 여기서 최상목이 또 한덕교에
한덕수의 전치를 밟는다 한다면 조금씩 더 나올 것이다. 그렇지만 여기서 이미 검찰이 돌아섰다고 저는 봐지거든요. 이래야만 검찰이 살 수 있는 길이에요. 윤석열에 대한 판단이 섰다는 겁니다. 전체 상황에 대해서 지금 지형이 눈에 읽혔다는 거예요. 검찰이 이 정도면 할 바를 다 했다. 이것은 손절이다. 이제는. 자, 그게 기존에 이때까지 그 보호의 틀 속에 있던 지금의 내각 국무위원들한테는 더 큰 타격으로 올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공조본하고 국가수사본부 육군본부 또 공수처 현재는 서로 경원하면서 있었지만 검찰이랑 여기가 손을 잡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도 봐지거든요. 검찰이 더 열심히 조사할 수도 있다. 네. 자, 그래서 당장 내일부터 미국의 의견은 분명하거든요. 빨리 신속하게 안정화시켜라. 자, 지난번에 탄핵안이 가결되고 나서 박근혜하고 노무현 같은 경우는 평균 60에서 65일 사이였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게 현재 결과물이 나오는데, 자, 그래 따지면 우리는 12월 3일이니까, 12월 14일이니까 죄송합니다. 1월 14일, 2월 14일, 2월 말 정도 되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사안은 그때보다 훨씬 더 중차대해요. 2월 중반 이전에 나올 수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자, 최상목이 월요일 아침에 무슨 말을 뱉을지 그 첫 마디가 지금 상당히 중요하겠지요. 예, 오늘 이 정도 하겠습니다. 네.